고대의 지혜가 담긴 책 도덕경이 지금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바로 비교에 관한 건데요. 대체 이 비교라는 행위가 어떻게 우리 내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걸까요? 오늘 우리 함께 그 답을 도덕경의 통찰 속에서 찾아가 보죠. 자, 이런 생각 말이죠. 더 나아져야 한다. 어쩌면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주문 중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다그치곤 하죠. 그런데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 생각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더 나음을 향한 경주로 내모는 걸까요? 도덕경은 바로 그 근원에 비교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네, 비교. 우리 삶을 지배하지만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자로와 같습니다. 우린 자기도 모르게 늘 이 자를 꺼내 들어서 세상 모든 것의 가치를 재고 판단하고 있죠. 노자의 지적은 정말 날카롭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늘 더 길게, 더 빠르게 같은 비교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도록 훈련받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새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말 그대로 비교 강박 사회가 되어버렸죠. 개인의 가치부터 직업적 성공까지 모든 것을 끊임없이 숫자로 바꾸고 측정하는 그런 사회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장 속도나 성취 시기, 자산 규모, 심지어 SNS 영향력 같은 수많은 지표들로 서로를 끊임없이 재면서 내 위치는 어디쯤일까 하고 확인하려 들죠. 자, 그럼 이 비교라는 렌즈가 우리가 보는 현실을 어떻게 바꿔 놓을까요? 지금부터 비교가 세계를 어떻게 왜곡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도덕경의 아주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물은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할 뿐 본질적으로 길다거나 짧다는 속성을 타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여기 나뭇가지 하나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땐 그냥 나뭇가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더 짧은 나뭇가지 옆에 놓이는 순간 긴 것이라는 속성이, 더 긴 가지 옆에서는 짧은 것이라는 규정이 생겨나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길다, 짧다 같은 속성은 사물의 본질이 아니라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딱지를 붙여버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노자는 이걸 장단상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길다는 건 짧은 것이 있어야만 드러나고 짧다는 건 역시 긴 것이 있어야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절대적인 김이나 짧음 같은 건 애초에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 비교라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냈는지 그 공식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일단 비교를 시작하면 우월감과 열등감이 생겨나죠. 이건 곧바로 경쟁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나는 뭔가 부족해 라는 결핍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결핍감은 과도한 욕망을 자극해서 본래의 나 자신마저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보통 우리는 비교가 더 나은 기준을 만들고 그래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비교는 균형을 재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균형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장치라고 말이죠. 보통 우리가 균형이라고 말할 때 떠올리는 건 바로 이런 평균적 균형일 겁니다. 수치로 된 평균이나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상태죠. 하지만 도덕경이 말하는 균형은 좀 다릅니다. 바로 자연스러운 균형인데요. 제비는 제비의 속도로 날고 거북이는 거북이의 속도로 걷듯이 각자가 외부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리듬을 따를 때 바로 그때 진정한 균형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파괴적인 고리를 끊고 평균이 아닌 나만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덕경이 제시하는 해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자가 내놓는 해법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이건 억지로 비교하면 안 돼 하고 마음먹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보다 더 근원적인 해결책, 즉 비교라는 생각 자체가 시작되기도 전의 상태, 본래 내 자리로 돌아가라고 제안합니다. 비교 이전에 자연스러운 상태란 뭘까요? 그건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꼭 맞는 속도, 나만의 크기, 나에게 어울리는 역할, 그리고 나만의 고유함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측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비교는 본질이 아니라 관계의 산물이라는 것. 둘째, 그렇기 때문에 비교는 균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 파괴한다는 점. 셋째, 진정한 균형은 평균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리듬에서 온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정은 유용한 도구일 뿐 우리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언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덕경의 이 구절이 이 모든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밝고 자신을 옳다하지 않으므로 드러난다.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고 계속해서 나를 재려고 하는 그 노력을 멈출 때 역설적이게도 나의 존재 가치가 가장 선명하게 빛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도덕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쩌면 이겁니다. 더 길어져라, 더 빨라져라 그런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길이를 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외부의 기준이 아닌 온전히 나다운 속도와 크기는 과연 무엇일까요?